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DY DY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220원에 10%인데요. 네. 오늘 자율주행인데 처음에 조금 오르더니 네. 운동으로 끝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아, 그러니까요. 다른 자율주행 종목들은 네. 아까 세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셨다시피 굉장히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맞아요. 있었는데 DY는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전문가들은 DY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주시죠. DY에 대한 의견은 긍정이 일단 네 분입니다. 네, 네 분 모두 긍정 오. 들어주셨습니다. 올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이 정말 잘 알고 싶으시다시피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강했는데 네. DY만 오늘 빠졌어요. 네, 이런 데도 맞아요.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본부장님? 일단 DY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DY 오토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레벨 4 그 센서 클리닝을 같이 또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도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좀 안 좋게 잡혀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21선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를 10% 정도 진행을 해서 아마 자율주행 쪽은 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비중 확대를 진행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모멘텀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Y에 대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올 긍정이니까요. 네.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아이센스 네, 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200원에 30%요. 비중이 좀 있으시고 네. 좀 고점대에서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13% 하락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럼 빠르게 전문가분들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이센스에 대한 의견은 아까 좀 부정 세 전에 분. 네, 네. 긍정을 모두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부정이 세 분이고 한 분이 긍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긍정 의견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아이센스 지금 뭐 보유 의견이신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근데 다 여성분만 계속 전화를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러면 안 되지만 약간 여성분의 목소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들리는 건 느끼니까요. 어쨌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지금 짠 게 아닌데 네. 저만 긍정을 했는데 저한테 왔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일단은 5,000원 손실 보고 여기서 팔라는, 그러니까 지금 성향을 모르겠는데, 뭐 그냥 제 목소리로 그냥 제 관심법은 안 되잖아요. 저 궁예가 아닌데. 예. 근데 그냥 목소리로 그래도 유출해보자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을 민감하게 대응하실 분이 아닌 것 같다는 그냥 이걸 물어봐야겠지만 네. 제 관심법,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그럴 것 뭔가 같은데 장기 투자를 그냥 목적으로 목소리의 들어가셨다. 떨림이나 네.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파악이 돼요. 위험한 발언인가?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로봇하고 이 당뇨 관련주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를 이익 실현을 많이 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못 하신 분들이 로봇하고 이 당뇨로 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반에 빠르게 들어가신 분은 수익이 큰데 지금 와서 지금 매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지금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뭐 일단 긍정적인 얘기를 그 팻말을 든 이유는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는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과열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는 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처럼 신약을 만들진 못하지만 아이센스처럼 진단 쪽은 강하니까 지금 아이센스가 P로 하는 건데 웨어러블로 나간 거고 아예 지금 침으로 하는 거를 개발하고 있는 게 동훈아나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관련된 거 그거는 인벤티지 랩하고 일동제약인데 오늘 그 4개 중에서 일동제약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소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일동제약이 강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가 빠졌다. 그건 일동제약은 지금 가장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같은 분야로 하자면 아이센스랑 동훈 아나텍이 남았죠. 지금 이 아까 전에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살아있고 눌림목은 나오겠으나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아이센스가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왔거든요. 일봉으로는 21선이고요. 주봉에서 10주선. 주봉에서 10주선이 어디서부터 지켜졌냐면 2023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받아치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라이릴이나 노보노디스크가 꺾이지 않는다면 아이센스도 10주선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여기 10주선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50% 늘리면은 전화를 또 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30%는 가져가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과 반대로 일동작이 하락을 하고 나머지 3개가 반등하는 이 지금 시세가 다시 나오리라 보고 본전을 회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은 일단 익절을 하는 것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0% 전부 다. 왜냐면 전 뇌피셜인데 지금 질문을 주고받을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크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분은 여긴 정말 위험해요. 지금 뭐 로봇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완전 수익률 게임. 그 천하제일 단타 대회 있죠. 타짜들이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정말 변동성을 그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즐기시는 분에게는 엄청난 기회인데 일반적으로 심호흡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나오는 당뇨 환자가 앞으로 많아서 전 국민의 반이 당뇨가 되고 시장이 넓고 그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그 뉴스랑 이거랑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타이밍 자체가 틀려요.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 너무나 빠른 지점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이 2만 원대 샀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흔들림이 너무 심하니까 반등권의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서 본전을 회복해서 조금 이득이다면 파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안 나가지만 지금 이 박스권을 지킨 게 지금 3개월을 지킨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반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올 시에 이 매수가 근처에서 혹은 39,000원이라도 익절은 항상 오라요. 옆에 사람이 50% 냈다, 10% 냈다 필요 없어요. 내가 100원이라도 먹으면 그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반등했을 시에 매도하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나머지 3분은 긍정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600원에 50%인데요. 30%는 저번에 상한가 때 팔았습니다. 30%는 그래도 파셨고 나머지 물량 갖고 계신데 지금 계속 밀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그래도 15,000원까지 또 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도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네 분의 전문가는 CTC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나왔습니다. 또. 사실 지금 수익권이신데 네.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지금 걱정 없이 좀 들고 가봐도 될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50% 중에 이제 30%는 수익을 잘 내셨고 20%를 갖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매수 가격 밑으로 가지는 않았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제약 바이오 쪽에 M&A 이슈나 지분 경쟁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도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파나진이나 크리스탈 지노믹스 또는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분 싸움이 있는데
이 그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이슈가 매수했던 가격대부터 이제 막 부각이 됐던 때죠. 9,800원대부터는 거의 한 8월 9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 주주인 이민구 씨가 11.97%를 갖고 있고 지금 파마 리서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억을 들여서 장내에서 계속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민구 대표도 이에 지지 않고 20억을 지금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파마 리서치가 이미 장내 매수를 8월 19일 날 하면서요. 15% 지분율이 넘어섰죠. 200억까지 들어가면 아마 30%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분 경쟁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현재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경쟁까지 더해지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도 2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꾸준히 매수 체크를 해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엔 약간 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지분 경쟁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관도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전체 봤을 때 한 4% 이상 외국인도 꾸준히 지금 매수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오늘 가격대를 보시면은 11,000원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한가 왔었던 지난 8월 18일 금요일 날 가격을 까지 거의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중요한 게 10,000원대를 밑으로 깨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조정을 했다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거래량도 지금 지난 8월 22일 15,900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강수렴법처럼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나갔지만 지금 보면은 매도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을 깨지 않으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찬스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한번 급등 상한가 나오면 나머지 20%도 수익을 내고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십시오.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그래도 긍정의 의견이었네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효성 TNC. 효성 TNC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5만 915원. 네. 네. 비중은요? 비중 20%예요. 45만 원이면 좀 꽤 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랜 기간 보유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올 네. 긍정이네요. 이번에도 올긍정을 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기는 한데 우리 팀장님 과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는지가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사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뭐 일단은 이제 판가 하락 부분들이 있어서도 방어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지금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류 CMO 업체들이, OEM 업체들이 지금 미국 쪽은 재고가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지금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게 중국 쪽이죠. 중국 쪽 같은 경우 하반기 10월에 이벤트가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2월에 또 관문제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쇼핑 쪽에 있어서 수요를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현재 2개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또 스판덱스 쪽에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를 효성 TN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스판덱스가 시황이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어느 정도 수요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세계 점유율에서도 지금 효성 TNC가 1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매출 판가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 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바닥 부분에서 기관 뭐 금투 보험 투신해가지고 동반적으로 매수세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외국인만 지금 매도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의 물량 자체가 그 전에 좀 많았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차익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스판덱스에 대한 시황이
바닥이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가 45만 원대 정도로 지금 비중이 한 20% 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60만 원대까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더 확대를 진행을 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일단은 좀 끌고 가는 매매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한 12월 때까지 물론 이제 주가는 먼저 선 반영을 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만 봐도 주봉에서도 지금 일단은 추세로 확실하게 지금 돌변을 시켜준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20선, 40선이 이격이 밀집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위로 방향성만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시세폭은 확실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단가 자체가 좀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움직이는 폭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매매가 가능한 게 현재 구간에서는 효성 TNC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0만 원대까지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에서 매수를 그 정도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60만 원대까지는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네, 네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400원에 20%요. 35,400원에 비중 20%요. 혹시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말일쯤 들어갔어요. 아, 네. 또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알겠습니다. 고점대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희가 대응 방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이 네 분이 네. 또 오늘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긍정 의견을 좀 많이 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재훈 본부장님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주택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상황적으로 좋진 않은데 이 회사는 플랜트 관련된 건설을 하는 기업이라서 그냥 일단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쪽 관련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낮긴 하지만 한번 수주를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물론 지금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디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주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쪽 사업을 지금 잡고 가고 있어요. 플랜트 사업을. 근데 이쪽이 앞으로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가 계속 외치는 게 친환경 쪽인데 이쪽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매출이나 수주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룹사 쪽에서 실적이 이제 공장을 증설하거나 했을 때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라서 살짝은 둔화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좀 보유하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거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일단 2365번님께서 네. LNF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3만 5천 원, 20% 보증 보유하고 계시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2차 전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LNF는 오늘 그래도 상승폭을 좀 켜냈어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냥 가져가야죠. 왜냐면 이거 손절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네. 본인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을 보고 거기서 손절 버튼을 누르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레고 버튼 누르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데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지금 20개월 선을 깬 게 이게 2020년도 5월달, 4, 5월달부터 20개월 선 돌파하면서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지금 만 3년간의 흐름이 처음으로 20개월 선이 깨진 거죠. 물론 2022년 12월 달에 깨진 게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달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2달 연속으로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9월 달에 아직 남긴 했지만 거래일 수 자체가 추석 연휴 때문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이제 LNF는 월봉은 꽤 긴 흐름이잖아요. 월봉을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2번 연속 깬 이 상황에서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의 그 저점 고점은 높아졌는데 지금 보조지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는데 RSI나 뭐 이런 과열지표 보면은 고점 저점이 다 낮아졌어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고점이 높아졌지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다리에 알이 베겼는데 어거지로 올라간 거죠. 위에서 퍼져버린 거죠, 이제 정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 회복을 하려면 물도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20개월 선이 이제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 근처까지 가서 만약에 그 본전 근처에 와서 파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20%를 보유하고 가야죠. 당분간 2차 전지는 뭐 크게 상승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20%는 보유 의견을 드려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5274님의 상담인데요. 카카오게임즈 38,250원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게임주가 힘을 너무나 못 쓰고 있다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왔는데 네. 카게임은 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어떤 의견 보유하실까요? 사실 게임주들이 좀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본다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좀 게임 모멘텀에 좀 다소 좀 급등락이 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앞서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나왔던 신작이 RS라는 신작인데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좀 FPS 바탕으로 해가지고 MMORPG식으로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좀 없었던 리니지 라이크 형식은 그대로 유지는 하되 좀 안에 배경들을 좀 베이스를 바꾼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일단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지금 3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 주가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 실적으로 와닿는 데까지는 일단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MMORPG 패러다임을 바꿨던 게 RS라는 게임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유저들한테 과연 괜찮은 좀 입식을 확실하게 좀 심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만약에 좀 확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카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바닥입니다. 근데 그간 상장 이후에 없었던 바닥을 지금은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실폭이 큰데 매도를 진행을 해서 빠져나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아직 신작 모멘텀은 좀 기대감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기관들이 일단 다시 지금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수급면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좀 저평가라는 매력도도 일단은 남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니죠. 단순히 게임이라는 산업군 내에서 시장은 지금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 단주 거래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게임주나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결국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는 것은 일단 지금 제가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네. 그럴 경우는 저는 여전히 저는 좀 홀딩을 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렇게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694번님께서 EV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비중 20%, 매수가는 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6개월 됨 시원한 답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복잡한 모습인데요. 네. 조선일 매니저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매니저님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EV 첨단 소재 단기적으로 지난 4월 달에 급등할 때 좀 수익을 내시지 그러셨어요. 매수는 상당히 이제 5,500원에 하셨으면 상당히 잘하셔서 수익도 거의 한 200% 가까이 이상 많이 내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FC PCB 연성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4월 달부터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리튬이나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으로 구리까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슈로 해서 굉장히 단기에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2, 3년 이상 더 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꼭 차익을 실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 팔고 나니까 거의 뭐 200~300% 이상 수익을 났는데 안 팔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죠.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 얼마 전에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적자를 내고 있다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상당히 시그널도 좋은데 앞으로 뭐 적자 이후에 흑자 이후에도 몇 가지 나올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자회사나 지분 갖고 있던 회사가 뭐 차바이오텍 인수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 여러분 수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 외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라고 검색하시면 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종목 트레이딩할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